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길 바랍니다. 이 힘든 상황에 대해 조언과 솔직한 의견이 정말 필요합니다. 약 5년 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 에릭과 결혼했고 우리의 사랑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아름다운 다인종 연합이었고 솔직히 그것은 전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믿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것이 제가 것이었지만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인생은 뒤집어졌습니다. 자궁경부암으로 인해 충격적이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생존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병을 다루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에 건강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다해 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나는 암에 걸렸고 무자비할 수 있었고 병원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에릭과 그의 엄마는 거의 저를 방문하지 않았고 그들이 일이나 의무로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가라앉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제 전 남편의 가족이 그 힘든 순간을 통해 저를 지원하는 대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제 신뢰를 깨뜨리는 일을 했고 비밀리에 에릭을 다른 사람과 설정했습니다. 여자 다이애나 도 에릭처럼 흑인인데 사실은 항상 그녀를 더 좋아했다는 거야? 비록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릭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눈을 감았기 때문에 갑작스런 디스커버리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회복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들이 그런 일을 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에릭과 그의 엄마를 대면했을 때 최악의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릭의 엄마는 차갑게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자신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녀는 심지어 건강한 손자를 원한다고 말했고 병든 몸으로는 그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에릭에게 의지했지만 알고 보니 이 계시가 내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듯이 그것은 어머니와 아들 모두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에릭을 깊이 사랑했고 그의 가족도 사랑한다고 항상 생각했지만 그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를 대신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 나는 내가 너무 가치 없다고 느끼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서 나 자신을 위한 평화와 치유를 찾고자 그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직후 에릭이 다이애나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복의 길은 좋지 않았습니다. 쉽지만 기적적으로 암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대신에 고통이 남아있어도 서서히 삶을 재건하고 앞으로 노력했습니다. 결국 멋진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약혼했고 처음으로 결혼했습니다. 한동안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지만 인생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에릭은 암으로 인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가 나를 떠난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했습니다. 이제 에릭이 세상을 떠난 후 힘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에릭이 아직 병원에 있는 동안 다이애나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다이애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2세와 4세의 두 아들을 내가 돌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엄마에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내 의무는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그들은 모두 내가 특히 아이들에게 심술궂고 무자비하다고 주장합니다. 방금 아빠를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모든 일에 손을 댈 수 것을 이해하지만 문제는 다시 한번 그들의 미친 세상에 끌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그 아이가 서지도 않았을 때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시간 동안 나에 의해 나는 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내 자신의 미래와 약혼자와 함께 구축하려는 삶에 불공평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행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전 남편의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지원과 이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업데이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게시물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반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원래 게시물 이후 몇 가지 새로운 발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이아나 에릭의 과부가 아이들을 위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강제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 들었을 때 아이들은 그 후로 그냥 사라진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소중한 아들이 죽고 소위 건강한 손자들도 떠나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면 카르마가 따라잡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홀로 피가 아닌 당신의 엄청난 지지자들은 당신이 암과 싸우고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당신을 떠난 전 남편의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필요로 할 때 당신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의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는 임종하지 않은 더 건강한 신부를 얻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더 이상 가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사했고 이제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돌봐야 합니다. 오피 이야기도 제 아내와 저는 30대 초반의 두 아들과 8살, 2살이 있고 현재 그녀의 부모가 재활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빠와 아내는 큰 아이가 있을 때 일합니다. 내 아내는 1년 남짓 동안 전업주부로 일하다가 다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머물기로 동의했습니다. 아들을 돌보고 2살 아이를 낳은 후에 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부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내는 심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아이와 집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이 있으면 그녀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녀의 조카는 8개월 전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왔고 훨씬 더 오래 머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영구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소녀이지만 마약 중독자들에 의해 자랐기 때문에 그녀의 일상은 기본적으로 비장애인이었습니다. 나는 집안일, 수면 일정 등 그녀를 위해 우리 집에서 탄탄한 일과를 만들었고 그녀는 잘 조정했습니다. 아내는 8시에서 5시까지 일하고 아이들은 7시에 일어나고 아내는 8살짜리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고 저는 다른 2명과 함께 집에 있습니다. 8살짜리는 오후 8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5살짜리는 오후 7시 30분에, 2살짜리는 며칠 전 오후 7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며칠 전 아내가 조카가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8살 아이와 마찬가지로 수면 시간을 오후 8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우리 8살 아이는 집안일을 더 많이 밤에 남는 30분을 아기 없이 좋아하는 만화를 보는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형과 사촌이 계속해서 그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형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나에게 정말 화가 났고 그녀의 조카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우리가 그녀를 입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대해야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내 아이처럼 대하고 규칙적인 수면 일정은 제가 모든 아이들을 위해 유지하는 것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동의한 것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3살짜리 아이는 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낮잠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편향된 아버지라고 불렀고 조카보다 내 아이들을 먼저 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끔찍한 아버지인지 말했어요. 엄마, 내가 출근하는 엄마가 정말 상처받았어요. 제가 여기인가요? 당신은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있는 부모이고 당신이 처리하지 않은 이야기가 없는 한 그들의 일정을 조절합니다. 당신의 조카도 일정에 따라 더 많은 잠을 자야 하지만 당신의 아내는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여 일정이 맞는 이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 아이들은 7살이 될 때까지 7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 일이 더 늦게 자면 내 13세와 11세 아이는 방과 후 스포츠 스카우트와 교회 활동 때문에 늦게 자는데 똥구멍이 아니라 3살 나이 차이가 있어. 나보다 2살 더 많고 그는 항상 1시간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5살이었을 때 7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확실히 그녀를 아닌 당신의 것처럼 대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네. 너희들은 적어도 내가 그 나이였을 때 잠에 들기 위해 그녀를 가두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가 그 나이였을 때 우리 부모님 중 한분이 방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책이나 뭔가를 읽어주곤 30분 동안은 그렇지 않았다. 큰 차이점은 확실히 큰 아들이 스스로 약간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고 결국 나중에도 깨어있을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것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새끼가 아닌 다른 부모와 놀고 싶어 하는 것은 이상한 논쟁처럼 보입니다. 내 말은 5살짜리 아이가 물었고 엄마는 아빠와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아빠와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확고한 추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가 아니라고 격렬하게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를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내 5살은 엄마의 조카라는 걸 압니다. 학대하는 것도 아나요. 도미노와 같은 수면 일정에 브라보가 아이 사이에 30분 간격이 있어서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 준비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침대 플러스는 각 아이에게 엄마나 아빠와만 대화할 수 있는 몇 분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야기 3전은 줄리아나 9명의 여성을 둔 미혼모입니다. 그녀는 지난 2~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끔찍한 편두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신경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를 찾아다니고 검사를 실시했지만 왜 그녀가 그런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거나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내 친구의 생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고 그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했습니다. 줄리아나가 편두통을 앓고 있는데 내 친구들과 나는 식당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후에 축하하기 위해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전화해서 줄리아나가 편두통을 앓고 있고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기분이 나아지지 말했습니다. 뒤에서 줄리아나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줄리아나가 아파서 식사비를 남겨두고 집으로 날아갈 뻔했다고 그룹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토하고 결국 기절했고 우리는 결국 응급실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줄리아나를 좋아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가장 친한 친구인 줄리아나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에게 그녀가 응급실에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오늘 줄리아나를 만나서 선물을 가져오려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생일인 친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관심을 훔치고 그녀의 생일을 망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친 짓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친구의 생일에 관심을 훔치는 댓글은 임신을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프러포즈하거나 큰 소리로 이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녁 식사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어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새로운 초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나 당신의 자녀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물론 우리 엄마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는 것에 대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불평합니다. 생일인데 장난기 많고 공평하게 말하면 그 친구는 놀랍게도 그 친구가 줄리아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어서 아픈 아이이고 오피는 매우 걱정해서 밤새도록 잤다는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불쌍한 줄리아나는 결코 고통스러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오피는 실제로 손을 뻗어 관심을 보일 때 그녀의 진정한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줄리아나 오피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도망쳤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모두가 그 멍청이가 아닌 줄리아나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른들 중 상당수가 더 적은 변명으로 아이들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내 아이가 거의 매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